안녕하십니까. 김종구 GTV입니다. 우크라이나 사정이 썩 좋지 않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군 최고 사령관들과의 회의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올 가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뤄내야 한다 라고 심각한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일대의 동부전선입니다만 러시아가 점령지를 넓히기 위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해진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남부전선도요, 요 중지인 불레다르 이 수비도 러시아에 대부분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난 3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도네츠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2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현지 시각 4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하면서 장교 외의 북한군 소속 병사들도 3명 이상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북한 소속 장교와 사병들이 러시아군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점령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나토의 수장이 바뀌었죠.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떠나게 됐는데요. 네덜란드 전 총리를 지낸 마르크 리터라는 분이 신임 나토 사무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나토 본부가 있죠. 여기서 취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신임 총장은 2년 넘게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주권적이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신임 나토 사무총장은 과거 13년간 네덜란드 안에 4개의 연립정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방위비 수준을 연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전임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 때 기조를 그냥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터 총장은 첫 해외 방문지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나토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 러시아와 싸우게 될 테니까요. 나토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죠. 또 나토로서는 우크라이나 패배가 곧 러시아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토 국가 안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숙명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임 총장 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겹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임기를 연장했었죠. 이날로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의 추가 징집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번 방송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추가 징집을 통해서 13만 3천 명의 병력을 모집하도록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신문에 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연방법에 근거해서 징집 대상이 되는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러시아 국민이 대상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1년 의무 복무죠. 근데 상한 연령이 30세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27세였죠.
이 엄청난 전상자로 인해서 인적 자원이 부족해졌음을 러시아가 증명해주고 있는 조치인데요. 러시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그래도 따로 상하는 훈련을 받고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집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동남부 지역에 징집병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이제 애들러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장 전선의 병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될까요?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30만 부분 동원령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비슷한 형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러시아의 징집병은 국경 밖에 군사작전에 투입하게 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징집병 일부가 전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당국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당장 쿠르스크에서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가 대부분 징집병이었다는 사실이죠. 러시아 당국은 지난 봄 4월부터 시작한 정예 봄 징병에서 14만 7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숫자가 다 채워졌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러시아 군대 및 기타 조직에 전부 파견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어쨌든 봄에 14만 7천 명. 네, 러시아 병역 제도는요, 모병제와 징병제 이 두 개를 혼합하는 형태인데요. 일반 장병은 봄과 가을 두 차례 징병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사관급 이상은 모병으로 모집하죠. 그러니까 올해 한 해만 총 27만 7천 명 병력을 징집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증원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을 압수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부분 동원령 때 도피하는 사례가 있었죠. 이것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 러시아인이 지난번에 100만 명 가까이 이르렀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리고 작년의 일입니다. 중앙아시아 우방국이 있죠. 스탄 국가들이요. 옛 소련 연방 안에 있다가 독립한 그런 나라들인데요.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이 네 나라 이주민들을 러시아 안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죠. 우크라이나 전선에 강제로 투입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국방부 공식 XSNS에 발표했었던 일입니다. 이들 국가 출신 러시아 이주민이 약 600만 명 수준인데요. 이들을 잠재적 병력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마리우폴 전투 때 강제 징집 사례가 드러났고요. 또 건설 노동자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해당 지역에 투입됐다가 여권을 압수하고 입대를 강요하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40만 루블, 547만 원 정도를 받고 의용군으로 모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다 뭐겠습니까? 외국인 착취를 넘어서 장기화된 병력 부족을 메워보려는 병력 부족 징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카자흐스탄 경우는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영토 규모로 크기가 9번째인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1900만이고요. 그 가운데 300만 명 정도가 러시아계 국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린 반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이런 자국민의 희생이 있을 수 있으니 옛날 소련 연방이었지만 지금은 독립국가가 아니냐, 자국 국민을 전쟁에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현지 시각 6월 9일 조금 지났습니다만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수천 명의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과 젊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입대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강제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이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서 이권을 취해 오면서 뿌리내린 그런 것이죠. 이 아프리카에 뿌리내린 이들의 용병 세력을 러시아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을 인용해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서 적어도 러시아가 21개 나라에서 외국인 용병 모집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러시아 자국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정예부대, 이 정예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최전선에 내보내지 않고 대신 이러한 외국 용병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희생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전장에서 붙잡힌 포로 중에는 네팔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요. 네팔 정부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취업을 지금 금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다급해진 형편으로는 러시아 여성들의 입대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러시아 여성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자주 방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징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 징병은 사실 서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적은 그런 나라들 고려하고 있죠. 러시아 인접 발트 삼국 등이 해당되는데요. 발트 삼국은 나토군은 징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논의 등에 상당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덴마크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라고 폴리티코가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덴마크는 전체 병력의 여성 병력이 25%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징병제 국가가 되어 있죠. 남녀 모두 11개월 복무. 덴마크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보병 여단을 창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세르비아 등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 부활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짧은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한국 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1억 달러, 한화 약 1325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현지 시각 2일 밝혔습니다. 조건은 20년 만기, 유예기간 5년, 이자율 연 1.0%. 네,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첫 재정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발표했죠. 한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중장기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에 21억 달러를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전폭적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